아까 그 시점에서 이제 김일성이하고 김일성하고 이제 소련의 짝이 맞아서 이제 공산화하려는 그런 시점에서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대통령감으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른 분들도 뭐 많은 인물들 뭐 있었다고 보지만 백성욱 박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욱 박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였고 정권 이양 연판장 결집 전달을 통한 정부 수립 그런 계기 그 연판장이 없었다면 5만 명의 연판장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이 생략됐어도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보면은 큰 역할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욱 박사의 이승만 대통령 거처 이화장 마련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권영일을 비롯해서 33명 그 중에는 이제 이만수라고 하는 그 신발 공장을 차려서 많은 돈을 번 분이 돈을 갖다 준 일화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이 이화장에서 당시 건국운동의 기틀이 잡아진 초기 내각을 구상했던 그런 곳이었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백성욱 박사 이분이 이제 이승만 전 국회의장 그 다음에 간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피선이 되도록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가장 든든하게 아까 해두가 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해두가 뭐냐면 슬기가 나오는 원천 그것이 밝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번뜩번뜩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 말도 듣기도 하지만 이 관련해서 백성욱 박사를 굉장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하고 이런 면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추가했던 것은 30만 양병론 이것이 뭐 현실화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소련군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오는 데는 22시간이고 미군이 38선까지 오는 데는 48시간 걸리기 때문에 한 30만 명 정도의 군을 갖다 양병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전쟁을 미리 다 내다봤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뒤에 1화에서도 제가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만 끝까지 중앙청에서 남아서 이 사람이 총칼 앞에는 굉장히 마음이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장모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군이 총 들고 온다 보니까 그냥 다급해가지고 쓴 안경도 잊어버리고 수도원으로 숨었습니다. 갈멜 수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숨어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사실까 했더니 5년 더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주먹에 꾸짖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이런 대명천지에 어디라고 총칼을 들고 이러느냐 하고 한번 호통을 치고 차라리 그랬으면은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백성욱 박사는 죽음을 이미 다 초탈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지금도 많이 다른 분들도 인용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관계는 공문물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 하는 측면하고 서양에서 유럽에서 최초의 그런 참 거물급 박사죠. 그 시점에서 어려운 그래서 사실 이승만 박사의 모델을 백성욱 박사도 본받았다고 벤치마킹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을 하고 나라를 되찾고 건국을 하려면은 인재가 되지 않고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공부문적 관계로 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이건 건국 공조 관계. 두 사람이 그 시점에서 딱 그야말로 필요한 때 만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한 부분하고도 이제 중복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보면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 이외에 건국 후 이승만 박사의 혁명적인 업적으로 한반도에서 최초의 여성 투표권 부여, 그 다음에 농지개혁, 지주의 농노제를 폐지하고 교육 입국론, 한미동맹, 이것은 사실 아까 레일을 만들었다고 하기에 충분할 만큼 큰 업적이고, 이런 업적을 만드는 과정에서 백성욱 박사가 깊게 관련이 되어져서 두 분이 이렇게 건국 공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뒷부분 일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중앙청을 사수도 했지만 내려가서 이제 백성욱 박사는 어떻게 했는가, 사직서 쓰고 따로 한 게 아니고 그대로 사직을 한 뒤에도 나라 일을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참 많이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이제 내무부 장관을 왜 시켰을까?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독립운동 유학과 관련해서의 그런 서로 큰 인재로서 알아보는 그런 인연이 작용했고, 두 번째는 연판장, 그리고 이제 헌법을 제정했는데 2년 만에 대통령제에서 이제 내각 책임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큰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 다른 분 같으면 그걸 못 얻을 겁니다. 그걸 논리를 세워서 지금 이제 겨우 집착만 해가지고 이제 사진 꾸려 나가려고 하는데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꾸려가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때 중심을 잡으면서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돋보였고, 이승만 대통령도 고맙게 생각했죠. 그 대통령제를 고수할 수 있었던 그 공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내무부 장관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연판장 얘기는 했으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정치적으로 짧지만 많은 그런 사실 의식주 경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고 자고 그 이화장도 마련해주고 또 그 조직이 움직이려면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혼란기에 그 역할을 다 두루두루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짧지만 굵게 이승만 박사하고 백성욱 박사가 공조를 해서 기틀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김 박사님이 참 어려운 주제를 택하셔가지고 우리 백성욱 박사님하고의 관련 부분을 또 연구하셔서 좋은 귀한 글씨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 박사님의 본 논문에 요지는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이승만 박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준비 활동을 중앙공작대 조직과 민중계몽운동, 정권 이양 연판장 결집 전달을 통한 정부 수립 계기 마련. 세 번째가 우리 백 박사님하고의 이승만 대통령의 거처 마련한 점. 네 번째, 백성욱의 이승만 재헌 국회의장 피선 지원 및 30만 양병용 부상. 이렇게 해서 네 단계로 나누어서 그 함의를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훌라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김 박사님께 질문이 계시면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리 김 박사님한테 조금 하나 보완해서 여쭙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모치는 불교를 종교를 믿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혹시 이건 이제 여담으로 그냥 보완해서 말씀 좀 여쭈는 겁니다. 학문적인 학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 모친께서 큰 아들을 점지해 주십사 하고 절에 와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도량이 어딘지 아십니까? 김 박사님 모르시죠? 아니 정천구 이사장님한테 들었었는데 네. 제가 절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훌라에 계신 선생님도 혹시 기억하세요? 6mm 아닌가요? 어디요? 6mm 거기. 승가사?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거기 승가사. 승가사. 예. 거기 보면 나한전이 있어요. 나한전에 저도 20여 년 전에 거기 참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낳기 위해서 기도했던 도량이다 노모님이 그게 하나 승가사? 네. 여기 평창 북한산에 보면은 거기 절이 있습니다. 예, 북한산. 문수사 아닌가요? 문수사? 그런 거 승가사 말고. 문수사 문수사. 거기 이게 제가 저도 혼돈이 되는데 이북 오도청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길인데 그 아주 짠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북에 계셨던 먼 거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오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셨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또 있어요. 불교계 쪽에서는 대통령 대신 후에 문수사 네. 맞죠? 예. 거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왜 크리스마스 날은 공휴일을 발휘됐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 4월 초파일은 안 됐잖아요. 80년대 이후에 이제 여러 불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니케시나 뭐 이렇게 해서 4월 초파일 공휴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교계에서는 조금 덜 노모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불교 저걸 해서 이렇게 큰 아드님을 저거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간혹 또 하시는 연세 드신 스님들이 간혹 계셔요. 서운한 점을 그건 이제 그런 하나의 이면에서 하고 대신에 또 대처하고 이렇게 비구들 싸움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비구 손들어 주신 거 이제 그런 점도 있죠. 그런 것은 이제 그것으로 상세하고 특별히 뭘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박사님께. 발표가죠.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제가 또 이정현하고 또 좋은 관계를 이렇게 서상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요. 그게 이제 어떤 취지냐면은 이승만 박사나 백성욱 박사가 우리가 이념 정향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저번에 김 박사께서 발표 없어도 그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김강명 교수가 하도 머리가 좋아서 잘 넘어가 버려서 그냥 나도 넘어가는 제 취지를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내가 정정부 이사장님 계실 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승만 박사나 백성욱 박사는 이분들은 민족적인 지도자단 말이에요. 이분들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정당도 만들어야 했지만 어느 정당이나 어느 파거리에 이렇게
이렇게 몰아넣기는 인물이 너무 크다. 미덕적인 지도자다. 이런 분을 가지고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간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백성 운영은 제대로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죽을 건데 우리 세대 간다 하더라도 극우나 극자로 몰아버리면은 이거 그다음에 무너진단 말이야.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얘기도 카톡 같은 데도 너무 극우나 그런 거 좀 자제를 시키고 정청구 회장도 그 점은 조금 중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고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내가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나는 모르지만은 그거를 정 이사장님께서도 다소 바뀌었다는 생각하는데 질문에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나 백성욱 박사는 이분들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경륜이나 인품이나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하여튼 다시 강조입니다. 민족적인 지도자입니다. 누구 뭐 비교 안 될 만큼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사만 하더라도 이제 당시에 봐서는 이런 거물이 민주주의를 아시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외교를 꿰뚫어 보고 경천상을 이렇게 통찰할 능력이 있고 이런 분이 없었다 하면은 이러면 나라가 제대로 세워졌겠느냐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나는 보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보적 성향이 있고 개혁 성향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가 극우 극자는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가면 이거 되겠냐는 생각은 강합니다. 저는 내가 내 입장에 강했지만 제가 질문에 들어갑니다. 방금 김 박사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이승만 박사를 정리하면서 김광영 박사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농지 개혁하고 이렇게 여성에 대한 참정권을 보유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내가 봐서는요. 긴 설명 필요 없이 당시 정상으로 봐서는 진보 중에서도 진보입니다. 개혁 중에서도 개혁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 서구라파나 서유럽이나 미국도 여자가 참정권과 하는 데가 무슨 100년 이짝저짝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이 박사가 해냈거든요. 농지개혁도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2년만 아니라 그런 거물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밖에 사리가 많다. 지금 김 박사 사례 쓴 것만 제가 얘기합니다. 나도 사례 나왔으나만 이렇게 볼 때 이승만 박사 이렇게 보수에다만 가둬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백성원 박사 이렇게 보수에다만 가둬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최소한도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둘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이것을 한 단계 넘어간 이런 나는 거물이라는 인식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두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는 이승만 박사나 백성욱 박사의 이념 정향을 어떻게 규정하시는가? 진보 보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두 번째는 백성욱 박사나 이승만 박사를 지금 뭐냐면 뭐 이렇게 보수 틀에다 가둬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나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우리 김 교수 입장은 무엇인가? 그 두 질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버티겠습니다. 이제 저는 별것도 아닙니다만 우리 김 박사가 나하고 입장이 달라서 여쭈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의 이렇게 이제 건국 이념을 말씀하시면 세 가지를 드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는 그렇다 좋고, 근데 한미동맹이 이렇게 건국 이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한미동맹은 김 박사 아신 바 같이 53년 10월 달에 이렇게 맺어진 거고, 건국은 또 이게 48년 전후로 해서 45년 이후로 해서 48년 마무리됐는데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